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로터리 클럽 진행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이유린 변호사님 그리고 이희범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토론 콘텐츠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주제를 가져왔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볼 법한 주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 2개의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라운드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배 타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 중에 흡연자가 계실까요? 먼저 의심 가시는 분부터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안타깝게도 비흡연자입니다. 저도 사실 비흡연자인데 예전에 그 톰 하디 아세요? 톰 하디가 예전에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피는데 너무 멋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남의 담배를 한번 물어본 적은 있지만 저한테 예전에 그거 보내줬었어요. 멋있다고. 아, 정말요? 저도 뭐 학창 시절에 뭐 담배를 펴볼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옮기진 않았고,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요소가 또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게 아무래도 흡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휴식과 권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흡연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월급 루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첫 번째, 담배 타임, 월급 루팡인가 아닌가입니다. 월급 루팡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답을 딱 이제 내려야 된다면 일단은 월급 루팡이다 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희범 변호사님은? 저도 사실 비흡연자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사실 흡연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좀 대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이희범 변호사님께서 이 남성분들에 대한 변호를 앞장서서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남성분들을 변호하면서 또 남성분들을 까는 그러니까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긴 한 것 같아요. 반대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월급 루팡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횟수 그리고 얼마나 나가 있냐도 굉장히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팡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얼마나 자주 나가느냐, 얼마나 있다 오느냐. 뭐 그래도 흡연을 하신다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뭐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나가서 최소 뭐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합해보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그게 다 합하면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치면 이제 그 형평성 측면에서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비흡연자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느끼는 점이, 비흡연자 입장에서 흡연자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본다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시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누적되면 또 1시간 이상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남자분들을 대변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희범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2대1 느낌이 들어서 약간 사실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이렇게 시간을 비우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담배를 제일 많이 배우는 시기가 저는 군대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업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됐을 때 다들 막 선임들과 이렇게 다들 우르르 몰려서 담배를 피는데, 그 무리에 어울려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사실 어쨌든 군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선임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도 무리에 껴서 같이 흡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또 회사 생활에 투영시켜 보면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월급 루팡까지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두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유림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시간이 누적되면 남들보다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를 정리해 보자면 사실은 이것도 근무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담배 타임이라는 게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면 좋을지가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근로시간으로 그럼 보시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이거에 대한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시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인 건데, 뭐 한 5분 정도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는 거를 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눈치껏 행동을 하는 범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판결이나 뭐 사례가 없는 거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이 고용노동부나 이 판사님께서도 담배 타임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이 담배 타임 때문에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같이 공동체로 좀 근무를 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 또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좀 능률이 안 올라서 오히려 회사에 방해가 된다고 좀 해고된 사례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없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 뭐 담배 시간에 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해고가 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아까 이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잠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부르면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해고나 뭐 이런 근로 시간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문제로까지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자리를 비운다든지 아니면 아예 입사 시부터 취업 규칙이나 이런데 얼마 이상 자리를 비우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있는데도 그걸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징계 사유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시정이 안 되면 뭐 해고까지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자면, 이게 업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특정 뭐 영업직이라든지 이렇게 담배 타임을 통해서 계약을 따냈다라는 사례도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포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제 남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면 쉬러 나간다는 개념도 있지만 같이 근로하는 사람들과 이제 업무의 연장선에서 업무 얘기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얘기들이 나눌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담배 타임에 나갔다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후배끼리 막 서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공유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업무 효율성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서로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설득의 시간을 제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보시죠. 해보자면 물론 좋은 방향의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꼭 담배 타임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한 동료끼리 나가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스몰톡 시간을 정해서 뭐 다 같이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의 사무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 영업사원들이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태우다가 뭐 거래처와 이렇게 성사됐다 이런 경우랑은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에는 다 그냥 동료들이랑 나가서 그냥 편하게 있다 오는 건데, 충분히 담배 타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해서 더 공평하게 그렇게 방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씩 설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망설이긴 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유림 변호사님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오른쪽에 변우석 대리님 같은 분이 있고 너무 좋죠. 왼쪽에 차은우 과장님이 있어. 변우석 대리님, 차은우 과장님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긴 어떤가요? 일단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나가긴 해야 될 거잖아요. 예.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회사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큰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나가서 뭐 담배 타임을 갖는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뭐 따로 산책 시간을 갖는다던가 뭐 커피, 티타임을 갖는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월급 루팡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건 좀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득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유 전혀.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이야기를 한 줄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한 줄 요약을 생각을 못했네. 그런 말이 있죠. 학연, 지연, 흡연. 여러분 이게 학연, 지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흡연도 안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같은 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일부만의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는 사실 지양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니코틴이다. 알코올, 카페인 차은우 안 되나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차은우를 이제 카리나로 바꿔봤거든요. 공감이 가네요. 오늘 담배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어째 변우석과 차은우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담배 타임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 혹은 이 비흡연자인데 나는 이런 경우가 괴로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음에 또 그 내용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라운드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라운드는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팽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 잘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후임 혹은 일은 못하는데 애는 좋아 라는 내용을 좀 고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밸런스 게임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분께 먼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유림 변호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착한 선임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좀 못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같이 사람끼리 일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회사 생활을 한 4년 정도 해봤거든요. 정말 회사에서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한 건 일을 잘하는 후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후임이 뭐 어떤 성격이 안 좋고 싸가지가 없고 이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인 거고 그런 후배가 훨씬 더 나에게 혹은 회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이 입장에 좀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회사라는 체계 자체가 돈을 주고 일하는 구조인데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사람끼리 같이 이제 도와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론 효율적으로 팍팍팍 그때그때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선임이 만약에 그렇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럼 더 선임한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이렇게 또 착하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잘 수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 개인적으로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든 다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네네. 점은 사실 요즘 회사 생활하면 이게 AI 시대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선임의 입장에서 회사 생활할 때는 분명히 난 일을 잘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는 AI도 잘 못 쓰고 회사 생활을 새로 들어온 친구들보다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좀 자괴감이 든다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 사실 생각을 하면 뭔가 이 변해가는 사회에서 좀 합을 맞춰가는 과정의 좀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 제 말을 또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래도 나는 일 잘러 후임이 좋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야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근도 내가 못해서 아니면 나 때문에 하는 거면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야근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 만약에 이유림 변호사님 말처럼 정말 사람은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팀에 도움이 안 되고 아니면 업무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바로 후임이 엄청 고생을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만 생각해도 일 못하는 선임보다는 일 잘하는 후임과 일하는 게 생산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쇄 적용이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상명하달식의 구조가 보통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랫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좀 한국 사회에 고착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위에서 내려오는 이 명령 체계가 좀 일 못하는 상황에서 쭉 내려온다면 아랫사람들이 좀 고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돌려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방금 반박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럼 일 잘하는 후임이 어떤 점에서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 잘하는 후임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새 온 국민의 관심사가 우리 SK 하이닉스의 성과금이 얼마가 나올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왜 관심이 많겠어요? 아, 이렇게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얼마의 성과금을 받을까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사실 팀 단위, 개인 단위 고가나 성과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팀에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약간 일 잘하는 후임이 있어. 그래서 우리 팀의 막 고가가 엄청 높아지고 성과가 엄청 돼서 우리 팀들이 다른 팀보다 성과도 많이 받고 고가도 잘 돼서 막 승진도 빨리 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후임 하나로 저희 팀 전체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일 못하는 선임이 있으면 반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죠. 하이닉스 성과금은 너무나 특수한 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저희가 로펌이나 이런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이제 상하급 체계가 있는 데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는 후임이 좋다고 했으니까 후임한테 이렇게 뭐 준비 서면 써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고쳐줬는데 요즘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자기의 이제 입장이 돼봐야 돼. 방금 살짝 기분 나쁘긴 했는데 근데 누가 봐도 나보다 소명을 잘 써.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후임이면 어차피 한 3, 4년 후에는 저보다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사실 네. 후임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떠세요라고 해서 결과물이 좋았을 때는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후임이 선임을 괴롭히는 단계까지 만약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단계까지 갔다. 정말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후임이 선임을 약간 괴롭힐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규율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지만 반대로 후임이 선임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를 갖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지위에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이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하는 게 이른바 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급자이지만 내가 뭔가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기해서 조금 을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상급자한테.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이제 선임을 따돌린다던가 뭐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쉽지 않네요. 이게 뭔가 갑질은 들어봤어도 을질은 아직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뭔가 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문제 저희가 얘기 나눈 것 중에도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짧게나마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특정 직군에 한해서는 이 마감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해놓은 마감일을 정말 안 지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임이었고 저는 지금은 퇴사를 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분이 종종 혼나는 걸 많이 봤어요. 이 마감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분 때문에 마감 시간까지 또 만들어지는 회사에 그런 규칙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럼 왜 도대체 이걸 안 지키냐고 했더니 뭐 그냥 터무니없는 이유로 밥 먹다가 늦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든지 좀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고하기는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가 가능한 구조가 앞으로 만들어질 여력이 있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과가 저조하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고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나요. 이게 좀 해고로 연결이 되려면 이제 취업 규칙이나 이런 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저성과자이고 뭐 몇 번의 뭐 서명 경고나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뭐 해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면은 조금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또 저성과
성과만으로 또 해고를 한다라는 게 저희 또 입장에서 저희가 다 항상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요즘 AI도 사실 뭐 성과 못 낸다라고 욕먹는데 인간이라고 또 다를까요? 사실 그런 이 저성과자 문제는 사실 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성과라는 건 사실 일을 안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해서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고하려면 사실 쉽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누가 봐도 합리적일 정도의 기준이면 저성과로 인한 뭐 해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일 잘하지만 고통을 줄 수 있는 후임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좀 일은 못하지만 좋은 선임을 고를 것이냐 했을 때 두 분이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아까 시작과 지금 상황이 좀 입장이 동일하신가요? 네, 저는 좀 비슷합니다. 저는 약간 설득될 뻔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세상의 모든 후임들을 위해서 계속 그래도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번 변호사님 일 잘하는 후임을 두셔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안 하나요? 마지막 한마디 그럼 들어볼까요? 저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같이 동방성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이길 수 있으실까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잘 키운 후임 하나 여러분의 성과금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밑에 들어올까요? 네, 여러분 일단 좋은 회사를 잘 고르셔서 이제 로또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2라운드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함께 나눠봤을 때 여러 가지 고충이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많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나는 이건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혹은 이게 고민인데 법률로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또 댓글도 활성화돼 있잖아요. 이 댓글로 많은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타리 클럽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유린 변호사 그리고 이희번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로타리 클럽!